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갔다 왔더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또 질문이 있어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돈을 들고 가세요? 현찰 들고 가세요? 아니면 환전하세요? 아니면 미국 카드 들고 가세요? 예, 이 질문과 제가 뭐 전 세계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갔던 나라들 기준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직접 달러를 들고 가는 게 좋고, 어느 나라는 그냥 카드 하나만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카드 됩니다.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안 될까요? 예. 남이 나라 가서 쓰니까 락업 되는 거예요. 예. 카드 회사에다 직접 말하시면 됩니다. 가기 전에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에 여행 갈 거니까 거기서 내 카드 막지 마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LA에 있는 사람이 뉴욕 가서 카드 쓰려니까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지역이 바뀌니까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카드를 그만큼 프로텍션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가급적 크레딧 카드 말고 데뷔 카드 들고 가는 거 그걸 좀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데뷔 카드 만약에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데뷔 카드는 우선 핀 넘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크레딧 카드처럼 요즘에 쓸 수가 있지만 뭐 핀 넘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뷔 카드는 그 안에 있는 금액만큼 맥시멈 돈을 잃어봤자 그 안에 있는 금액 그 이상은 여러분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엔 데뷔 카드도 거의 크레딧 카드처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뭐 돈이 잘못 끊겼다 뭐 이러면 연락하면 바로바로 그냥 다 시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갈 때 뭐 이제 체이스은행 데뷔 카드를 들고 가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체이스 은행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해외에서 써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체이스 은행이랑 얘기를 했더니 해외에서 만 불까지 써도 괜찮게 이렇게 허용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가서 그냥 만 불까지 다 허용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예, 현금 뭐 만 불 이상 들고 가면 걸리고 뭐 이런 같은 게 있는데 현금 안 들고 가면 안 걸려요. 예, 카드는 몇만 불 있어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뭐, 예, 뭐 진짜 부자라서 예, 좋은 카드 들고 한국 가서 뭐 10만 불 쇼핑해도 안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찰은 10만 불 들고 가면 걸리지만 예, 카드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뭐 한국에 제일 관심이 있으실 텐데 한국에서 돈이 뽑히나요? 예, 뽑힙니다. 예, 웬만한 ATM 다 뽑혀요. 뭐 많은 분들 또 모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ATM 머신 보면 해외 카드 뽑는 거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 되고 혹시 한국 메뉴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ATM 머신 웬만하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나옵니다. 예. 영어 누르고 하시면 그냥 뭐 외국 카드 쓰는 거 예, 이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미국에서처럼 핀 넘버 누르고 돈 인출하면 ATM 머신 따라서 어떤 데는 뭐 3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까지 현금이 뽑힙니다. 예. 그리고 뽑힐 때 팁 하나. 예. 그 얼마짜리 뭐 5만 원권짜리 이런 거 같은 거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저 진짜 만 원짜리로 30개 나와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나와서 예. 5만 원짜리로 6개 고르세요. 예. 혹은 뭐 필요한 만큼 뭐 5만 원짜리 5개 30만 뽑으면 나머지는 뭐 만 원짜리 4개, 뭐 5천 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뽑으세요. 예. 만 원짜리 30개 나와서 그 지갑에 안 접해 갖고 고생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도 돈이 다 뽑힙니다. 웬만한 데 가면 다 뽑혀요. 예. 은행 같은 데 있는 ATM이 다 뽑히는데 수수료 얼마 되나요? 예. 수수료요. 예, 그거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건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어떤 데는 뭐 3,000원, 예, 어떤 데는 뭐 4,500원 이렇게 받는데 수수료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받는 은행도 있고 안 받는 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데서도 미군 부대 안에 가면 미국 그 은행이 있어요. 예, 거기서 돈 뽑으면 수수료가 안 나가겠죠. 달러로 나오지만 예, 그렇지만 뭐 미군 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보편적으로 수수료는 미국에서도 제가 체이스 뱅크를 쓰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다른 회사 거 쓰면 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들끼리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환율은 그때 그날의 환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 사실상 그 돈을 뽑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경조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현찰을 뽑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주머니에 한 1, 20만 원만 들고 다니고요. 한 20만 원 정도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카드로 냅니다. 예,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사 먹어도 카드 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예. 한국은 진짜 뭐 500원짜리 카드로 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크레딧 카드 쓰세요. 식당이든 뭐든. 예, 이런 데 있어요. 예, 식당 같은 데서 현금값 내면 짜장면 6천원짜리 5천원 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럴 때 20만 원인 거 그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카드 쓰는데 전혀 불편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도 솔직히 카드를 얼마 쓰든 간에 다 받아야 되는데 이 한인타운에 있는 업주님들 크레딧 카드 수수료 아까워갖고 10불 미만 크레딧 카드 안 받습니다. 20불 미만 안 받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누가 신고를 하잖아요. 비자 마스터카드 컴퍼니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못 받습니다. 예, 업주님들.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사람들이 착하니까 신고 안 하는 건데 원래 신고하잖아요. 예, 그러면 걸립니다. 아예 카드를 안 받으면 안 받는 건 문제 안 돼요. 아예 카드 안 받고 우리 현찰만 받겠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예, 카드를 받는다고 해놓고 얼마 이상 써야지 카드를 받는다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 비자나 마스터 여기랑 카드 받는 계약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으신 사장님들 예 그거 좀 신경 쓰세요. 예 누가 찌르면 괜히 예 그것도 괜히 카드도 못 받게 됩니다. 예 그럼 매상 떨어집니다. 자 한국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환율은 그날 환율에 따라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돈은 뭐 20만 원 썼다. 뭐 한 뭐 미국 돈은 170 얼마 썼습니다. 바로바로 요즘엔 전화기에 앱 있잖아요. 예 바로바로 얼마 쓴지 그 자리에 써요. 쓰고 나면 5초도 안 됐어요. 예, 바로 떠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어저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율에 따라서 뭐 1불이 더 붙을 수도 있고 1불이 빠질 수도 있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175불 차지했는데 나중에 1불 얼마를 더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1불 얼마를 더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환율 그때 환율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면 뭐 100불짜리 들고 가면 환율 우대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잘해 주시겠죠? 잘해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괜히 불안해요. 예, 그런 데 가서 사람들한테 돈 뭐 몇천 불씩 주고 예 그리고 몇천 불 현찰 들고 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예 저는 그래서 한국 나갈 때 현찰을 안 들고 가요 예 그냥 지갑에다 혹시 모르니까 100불짜리 한 몇 장 예 그리고 또 한국 가면 그냥 바로 ATM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 뽑아서 그것만 쓰고 보편적인 데는 그냥 다 카드로 씁니다 예 한국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국 카드 쓴 데만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권해드리는 거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되는데 데비트 카드 들고 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카드 여러 개 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데비트 카드하고 좀 현찰만 들고 하시면 되고 그게 마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데비트 카드 회사 혹은 크레딧 카드 회사 은행에다 미리 연락하세요. 저 한국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 갑니다. 아니면 저처럼 나는 여행 많이 가는 사람이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풀어줘. 맥시멈 풀어줘.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체이스에는 10,000불까지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00불 딱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불편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불편한 적 없었고 요즘에 카드 보면 여기 칩 달려 있죠. 예, 여기 칩. 예. 요즘엔 뭐 미국도 칩 없는 카드가 없는데 예, 예전에 십몇 년 전에는 미국에 칩 없는 카드가 많았는데 유럽에는 칩이 없는 카드는 카드를 안 받습니다. 유럽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아직도 구형 카드 갖고 계신 분들 칩이 없는 카드는 유럽에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다른 나라 조금 말씀드린 건데 보편적으로 뭐랄까 선진국 후진국 나누는 거 뭐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우리가 좀 선진국 예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이렇게 따지면 개발도상국은 현찰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예 환율보다 잘 쳐줘요. 예를 들어서 태국 여행을 가신다. 뭐 이러면 환전소 가격이 그 실지 환율보다 더 많이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불에 뭐 얼마죠? 예, 뭐 3,000바트를 준다. 그러면 실제 환전소 가면 한 3,100바트를 준다든가 200바트를 준다든가 더 많이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찰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들 대한민국보다 이제 못 산다, 경제적 못 산다. 이런 나라들은 보편적으로는 현찰을 좋아해요. 그리고 20불짜리나 50불짜리의 환율하고 100불짜리 지폐 환율하고 달라요. 그래서 남이 나라 여행 가실 때 100불짜리로 뽑아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필리핀이다, 뭐 태국이다, 예, 이런 데 같은 데 가시면 100불짜리를 갖고 바꾸는 게 좋은데 이게 환율 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좀 사람들 많고 많이 이용하고 좀 괜찮은데 거기를 이용해서 환율을 바꾸시는 게 좋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드 통용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일본 의외죠. 예,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찰만 좋아할까? 예, 그거를 나중에 일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잖아요. 툭하면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그러면 전기 다 끊기고 그러면 카드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현찰을 아주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네 식당에서 카드 받는 곳 없습니다. 미국 내 일본 식당 가셔갖고 일본인들한테 보면 현찰 캐시 온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고 많이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게 좀 일본인들의 좀 성격입니다. 현찰을 많이 선호해요. 아주 뭐 큰 레스토랑, 백화점 이런 데 안 가면 카드 못 씁니다. 일본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본 가시면 일본은 이제 환전소라기보다
환전 자판기가 많이 있어요. 예, 환전 자판기가 있는데 그냥 자판기 간단해요. 예,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100불짜리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찍 집어넣으면 쑥 빨려 들어가고 돈 뭐 동전까지 해갖고 쨍그랑쨍그랑 하고 일본 엔화로 그날 환율로 맞춰서 줍니다. 자, 일본은 이 환율 사기가 없어요. 예, 그래도 확실히 선진국이라서 환율 사기가 별로 없으니까 일본은 그렇게 무인 환전소 가셔서 쓰시면 되고요. 유럽 같은 데서 괜찮은 나라들, 예, 그 구동유럽 같은 나라 말고 유럽에서 괜찮은 나라들은 그냥 다 ATM으로 저처럼 예, 유로 좀 뽑아 놓으시고 유로로 한 200유로 뽑아 놓으시고 그냥 카드 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카드 다 써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갔을 때는 아이슬란드는 유로를 안 쓰거든요. 아이슬란드 그 돈을 쓰는데 저는 아이슬란드 돈을 갖다가 한 번도 결국 구경 못 하고 왔어요. 이 섬 안에서 일주일 동안 다 카드만 썼어요. 진짜 저렇게 그냥 시골에 혼자 뚝 떨어진 이런 가게에도 카드를 받을까 싶은데 다 카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가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다 연락해서 카드 다른 나라에서 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쓰시면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여행할 때 가장 불친절한 나라,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예, 중국입니다. 중국. 예. 아, 중국은 진짜 골아파요. 예. 해외 카드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풀어달라고 해도 중국에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막는 경우 많아요. 예. 미국이랑 적성국이라서. 카드 안 되는 경우 많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카드가 되긴 돼요. 저도 몇 번 밥을 샀으니까 제가 카드 갖고. 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돈을 바꾸잖아요. 뭐 100불짜리 들고 가서 바꾸든 뭘 바꾸든 간에 이 환전소 있죠. 예. 환전소에서 가짜 돈이 많아요. 중국은. 예, 중국에서 가짜 돈이 많아서 중국은 다 전화기를 페이하죠. 예. 웨이신이라고 합니다. 위챗. 미국에서는 위챗이라고 얘기하는 거, 중국에서는 웨이신으로 얘기해요. 웨이신으로 다 페이를 해요. 다 QR코드를 페이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현찰을 바꿔놓긴 바꿔놔요. 저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왕징이라는 곳이 한인타운이 큰데 거기서 이제 그 환전소 하는데 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가면 좀 잘해주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 중국 돈 환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쳐줍니다. 예, 그리고 100불짜리 가져가면 잘 쳐줘요. 예, 그래서 저도 가면 뭐 한 500불이고 1000불이고 이렇게 바꿔요. 예, 바꾸기는 하는데 그 돈을 갖고 바꿔서 쓰려고 해도 쓸 데가 많이 없어요. 예, 중국 돈이 요즘에 현찰이 많이 안 돕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길에 지나가는 군밤 장수가 있어서 세워서 군밤 좀 먹으려고 군밤 장수한테 제가 뭐 한 뭐 50위안이든 100위안이든 지폐 꺼내잖아요. 그럼 군밤 장수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뿌야 그러고 가버려요. 안 판다고 그러고 가버려요. 어이없죠? 예, 그냥 좀 불친절하잖아요. 예, 안 팔아 그러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현찰이 없어요, 그 사람들. 목에다 QR코드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화기 들고 왔고 그 사람들 군밤 장수하면 얼마냐고 했고 뭐 12위안 그러면 12위안 딱 해갖고 찍었고 12위안 찍었어. 봤지? 응. 줘 군밤. 예, 그렇게 사가야 돼요. 중국은 편의점에 가갖고 제가 아침에 가갖고 100위안짜리 하나 내고 뭐 몇 개 사잖아요. 호떡집 불나요. 예, 잔돈이 없어서 이 집에 돈 꾸러가고 저 집에 돈 꾸러가고 난리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야, 이거 진짜 제가 그래서 그 웨이신 있죠? 예, 중국 그 돈 내는 거. 웨이신 그걸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웨이신을 하려면 중국 은행 어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와, 이것도 또 지랄 맞아요. 어카운트를 오픈하려 했더니 외국인 또 오픈 못 해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중국을 종종 가니까 막 찾아봤더니 중국에 있는 회사에 일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럼 일하는 데서 일한다고 고용증명서를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들고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할 수 있고 중국 은행에 있는 이 계좌가 오픈됐을 경우에 그 돈을 웨이신에다가 연결시켜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거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중국의 애플페이 통하거든요. 예. 근데 애플페이도 미국 카드 집어넣은 애플페이는 안 됩니다. 예. 중국 미국 카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중국 내에서 만든 은행의 그 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를 애플페이에 연결시켜야지 중국에서 애플페이 돼요. 한국은 이제 애플페이 된다고 하죠. 예, 중국은 벌써 4, 5년 전부터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데 애플페이로 다 됐어요.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 애플워치 삑 끌고 갈 수 있어요. 중국이 그게 생각보다 한국보다 잘 됐어요. 자, 한국도 한국에서 만든 크레딧 카드 있죠. 예, 그거는 지하철역 탈 때 그걸로 삑 긁을 수 있어요. 다 통합돼 있어요. 그냥 한국은행에서 만든 카드 갖고 그냥 지하철 버스 삑삑 긁고 탈 수 있어요. 미국 카드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통카드를 사셔야 돼요. 예,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하나 사놓으시고 거기다가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집어넣으시면 그걸로 버스 타고 택시비도 내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불편하죠. 중국은 애플페이 갖고 벌써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4년 전인데 그때도 애플페이 갖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갖고 온 카드는 안 된다는 거. 중국 진짜 관광객들한테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 어카운트가 있었어요. 외국인들 어카운트 오픈해줬거든요. 예, 요즘에는 우리 같은 시민권자, 예, 시민권 있는 분들은 한국 가서 은행 어카운트 오픈 못해요. 예, 민증 없으면 오픈 못해요. 거소증이 있든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지 은행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다 한국 가면 불편해요. 예, 그 버스 타고 이 카드 있죠. 제가 만약 데비트 카드, 크레딧 카드 이거 갖고 삑삑 긁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버스 탈 때니 뭐 택시 탈 때니 뭐 기차표 끊을 때니 다 쓰면 좋은데 한국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통카드라는 걸 따로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도 환전을 하시면 좋은데 멕시코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때 영상 올린 것처럼 캔쿤이라든가 올 인클루시브잖아요. 예. 뭐 맨날 밥 다 주는데 돈 쓸 일이 뭐 있어요. 예. 팁만 필요한데 팁도 솔직히 미국식으로 팁 주면 1불짜리가 최소다니까 1불짜리 하나 주잖아요. 예, 멕시코에서는 그냥 한 10페소, 20페소 이렇게만 줘도 돼요. 그러면 솔직히 팁도 더 절약이 되긴 하겠죠. 예, 그래서 멕시코도 환전소가 있긴 해요. 예, 근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찰, 미국 달러를 주면 환전을 조금 더 우대해줘요. 근데 이것도 속지 않게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일생 동안 딱 한 번 사기 당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사기 당했나? 체코, 프라하, 그 프라하의 연이 나오는 그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 예, 거길 갔어요. 현찰이 없었어요. 프라하는 구동구권이라서 이제 유럽이긴 하지만 이제 구동구권이라서 현찰을 받는 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찰이 필요해서 환전소가 있었고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았고 100불짜리 2개 내밀고 바꿔달라고 하는데 돈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혀있는 대로 안 주냐 그러면서 딱 보니까 뒤에 환전 금액 있죠. 이걸 버튼 눌러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관광객들이 엄청 온다는 광장 한복판에 있는 이 환전소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아까랑 환전 그게 다른데 도로 200불 줘. 이 돈 줄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못 바꿔준대. 또 환전하면 또 환전 비용 또 해야 된대요. 완전 이런 식으로 사기치더라고요. 완전 대놓고 사기죠. 예. 이렇게 대놓고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전서 뒤에 디지털 전광판으로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걸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어리스트 폴리스라고 이제 관광 경찰이 있는데 영어 잘해요. 얘기를 했는데 관광 경찰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뭐 증거도 없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에서 이렇게 환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전은 진짜 사실 위험한 게 있어요. 예, 나머지 다른 나라 뭐 제가 먼 옛날에 한 20년, 30년 먼 옛날 20년, 30년 전에 한국에서 환전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환전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뭐 베트남 이런 데도 환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도 환전한 적이 있었고 멕시코에서 환전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중국은 제가 이제 아는 형님이 소개시켜준 데 가서 환전하니까 뭐 믿고 환전할 수 있었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말 통하는 데니까 예. 그리고 태국도 워낙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환전 잘해주기로 유명한 곳 예. 거길 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고 환전소도 좀 유명한 데 가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환전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은행 들어서 환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달러 들고 와도. 그래서 일본도 제가 좀 현찰이 없어서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공항 근처 같은데 이런데 무인 환전소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판기 환전소가 있어요. 한 평도 안 돼. 반평에 반평. 예, 딱 그만한 데 있는데 눈 뜨고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전 기기에 자판기에 들어가서 100불짜리 집어넣고 돈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에는 껌 하나 사도 크레딧 카드 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카드, 이왕이면 데비트 카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국에서 쓰겠다 혹은 해외에서 쓰겠다라고 카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다 풀어놓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여행 가신 분들 조금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